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3년 전 화제가 됐던 군산 짬뽕라면 투자자들이 군산 짬뽕라면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뒤늦게 알려져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시 60여 명의 투자자들은 1,000만 원씩을 투자해 군산 짬뽕라면을 만들기 위해 농업회사 법인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군산 짬뽕라면은 원협이 소유권을 갖고 있고 농업법인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협 측은 당시 짬뽕라면이 아니라 다른 품목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라고 설명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익산 일시 청소년 쉼터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박창신 신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호봉 책정, 결산서 제출 과정에서 보조금 낭비, 후원품 개인 유용 등의 정황이 나왔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3년 전 군산 짬뽕라면이 출시된 이후 군산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출시 당시 군산 짬뽕라면의 대중화를 위해 60여 명이 1,000만 원씩을 내고 농업회사법인도 만들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군산 짬뽕라면은 원협이 소유권을 갖고 있고 법인 회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모형수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1월 출시한 군산 짬뽕라면. 군산원협이 군산의 대표 음식인 짬뽕과 흰찰쌀보리로 만든 라면으로 출시 3년 만에 25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출시 당시 짬뽕라면의 대중화를 위해 군산대와 11개 단위농협, 개인 60여 명이 각각 1,000만 원씩 모두 7억 원을 모아 농업회사 법인도 만들었습니다. 법인은 지난해 2월 짬뽕라면에 들어갈 스프 제조지사 설립을 목표로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투자하겠다며 분양계약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법인회사의 출자금은 3년 만에 반토막이 나고 투자자들은 군산 짬뽕라면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투자자들은 지난 3월부터 세 차례 열린 주주총회에서 군산 짬뽕라면에 대한 투자가 아닌 다른 라면을 개발해 판매하고 군산 짬뽕라면에 대한 배당은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겁니다. 투자자들은 원협에 대한 신뢰와 군산 짬뽕라면에 대한 기대에 선뜻 투자했지만 군산 짬뽕라면의 소유권은 원협이 가지고 있고 법인회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원협 측의 입장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출자금 1,000만 원보다 원협을 믿고 투자한 신뢰가 깨졌다며 분통해하고 있습니다. 원협에서 다 이렇게 다 이렇게 뭐 안내도 다 해주고 다 거기 원협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짬뽕라면에 투자했지, 에?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걸 우리가 투자하냐. 다 이제 그 회사를 그렇게 만든 목적이 좋은 의미로 이제 흰찰살 뿌리를 가지고 군산 짬뽕라면을 만들어서 농협을 할 수는 없으니까 회사를 만든다. 이렇게 처음에는 얘기가 됐던 걸로 다들 알고 있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협 거다. 법인회사에 참여한 11개 단위농협도 조합원의 공동자금으로 투자한 만큼 진위 여부를 따져야겠다는 입장입니다. 원협 측은 법인회사가 만들어질 당시 군산 짬뽕라면이 아닌 지역의 특산품을 활용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자고 투자자에게 설명했다며 자신들 역시 투자자이고 사업을 도와줬을 뿐이라며 해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도를 가지고 뭐 한 것이 전혀 없거든. 이게 나도 그게 어떻게 휘말려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아까 봐도 추천했고 똑같이 추천되고 똑같이 누구 뭐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기대 속에 출발한 군산 짬뽕라면. 출시 3년 만에 법인회사는 자본 잠식이 심해지면서 해산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원회가 오늘 서울에서 출범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원회는 정치와 경제, 사회문화, 언론 등에서 전북을 대표해 활동하고 있는 출향 인사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2차 전지 특별위원회에는 한국산 배터리의 선구자로 알려진 선양국 한양대 교수와 오명준 전북대 교수 등 26명이 위촉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원회와 2차 전지 특별위원회의 명예위원장으로 추대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특별자치도가 전북도민들의 행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3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도의회가 비위 의원에 대해 제명까지 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오현숙 도의원은 음주운전과 성범죄, 금품 수수 등을 저지를 경우 최고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비위 의원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치면서 제19 감싸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새만금 신항만의 임시구조물 가호안의 유실이 거듭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가호안은 준설토 투기에 앞서 축조한 건축물로 1710m 가운데 사석 일부가 높은 파도에 떠내려가면서 지난해 8월에는 300m, 11월에는 130m, 지난 1월에는 350m 구간에 대한 복구가 진행됐습니다. 현재도 밀물대 바닷물이 유입되면 가호안을 구성하는 사석의 유실이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수부는 현재까지 구조물 안전성에 영향을 줄 정도의 유실은 없었다면서 조만간 전문기관을 통한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이 3일 잠실 서울 소피텔에서 열린 2023 전북에온 페스타에서 고군산 군도 등 섬 관광을 활성화해 K관광 대표도시로 도약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행사에는 김관용 도지사와 14개 시군 단체장, 기업과 관광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상홀딩스와 현대자동차, 하림과 하이트진로, 제트캡 등 5개 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23 전북에온 페스타는 도와 14개 시군이 공동으로 개최한 관광 마케팅 행사입니다. 익산의 생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됩니다. 익산시는 금마 구룡마을 대나무 숲의 반딧불이와 금마 저수지의 원앙을 지역의 대표 생태종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소동 농촌 테마공원에 오는 11월까지 28억 원을 들여 생태학습원과 생태놀이터 등을 만듭니다. 또 동산동 다래못에 금개구리와 맹꽁이 서식처를 복원하기로 하고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합니다. 시민발전 대표이사가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중순에는 선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민발전은 어제 임원 추천위원회를 열어 대표이사 1명과 이사 2명, 감사 1명에서 2명을 공개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이사는 서지만 전 대표이사가 지난해 9월 사직한 이후 8개월째 공석이고 2명의 비상임 이사는 다음 달 23일, 감사는 지난 3월 30일 임기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시민발전은 이번 주 대표이사와 이사 등의 공고를 내고 심사를 거쳐 늦어도 6월 중순 안에는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지난해 국도비 보조금 4억 900만 원을 집행하지 않아 전액 반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산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는 지난해 회계 연도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 7개 부서 13개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을 전액 반납했습니다. 반납한 주요 사업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 조성, 입양 대상 아동 보호비 지원, 전기 굴착기 구매 지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등입니다. 결산검사위원회는 예산 수립 전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부족했다며 미집행의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군산시가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오는 2024년까지 2년간 국비 2억 5,3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시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입소 대기 중인 장애인 가운데 탈시설 의지가 확고한 장애인 8명을 시작으로 최대 20명의 자립을 위해 지원합니다. 참여 장애인에게는 1,000만 원 이내 자립 정착금과 활동 지원 서비스 등이 지원됩니다. 익산 일시 청소년 쉼터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박창신 신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호봉 책정과 결산서 제출 과정에서 보조금 낭비, 후원금 개인 유용 등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현준 기자입니다. 익산 실본 산하 익산 일시 청소년 쉼터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익산 일시 청소년 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매년 4억 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익산 실본 명예이사장인 박창신 신부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조금 낭비, 후원품 개인 유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 신부는 소장 등의 호봉을 과다 책정하거나 무자격자 경력 인정 등으로 급여 지출이 증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운영 규정상 1명이어야 할 팀장을 3명으로 늘리는 등으로 부당하게 수당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실본에 편성된 예산 결산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익산시 의회에서 서류를 갖다가 본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익산실본에 제출했던 연말 결산에 말하자면 인건비 사항에서 전혀 달라요. 이에 대해 익산시는 잘못 책정된 급여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했지만 호봉 과다 책정은 조사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당 부당 지급도 알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저희가 작년에 한 3번을 저희가 점검을 좀 나갔습니다. 회계 부분과 여러 가지 이제 서류 관련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회계와 관해서는 청소년 지원 쉼터가 세출 결산서를 잘못 작성하는 등 서류상의 문제가 있었고 시설 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의 PC 나눔에서 후원한 컴퓨터 6대 중 3대를 팔아 개인이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이에 익산시는 임대료 부담을 후원품 매각으로 메꾸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CN 김현준입니다. 도교육청이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4조 9,018억 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4.8%, 2,231억 원이 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에듀테크 기반 미래형 학교 환경 구축 437억 원, 전북 에듀페이 지원 172억 원, 학교 시설 환경 개선 977억 원, 급식 시설 환경 개선 225억 원, 학교 체육 시설 개선 145억 원 등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내일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가 도축장과 축산물 가공업체의 시설 현대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시설 신축은 소요 자금의 70%까지 연금리 2%에서 3%,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유제품의 위생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유가공업체 시설 개선에도 전체 사업비의 7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주택 매매가 늘고 전월세가 줄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 3월 주택 거래량을 보면 도내 주택 매매 건수는 아파트 등 1,966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 달 전보다 19.3%가 증가한 겁니다. 반면 전월세 거래량은 4,473건으로 18.1%가 감소했습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호흡기 질환 치료용 조성물과 관련된 특허 기술을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이전합니다. 식품진흥원과 특허기술 이전 협약을 맺은 성원 PCM은 앞으로 사업화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해당 특허는 지난 2019년 식품진흥원과 성원 PCM이 공동 개발에 나섰으며 백도라지 숙성물의 곰팡이에서 천식 증상 개선 효과를 확인해 지난 3월 특허 등록을 마쳤습니다. 올 1분기에만 도내에서 식중독 의심 환자 57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1분기 평균 환자 18명보다 3배가 넘습니다. 이는 노로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어린이집과 음식점을 중심으로 환자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하며 3일 집단 행동을 시작했지만 원광대병원과 전북대병원에는 의료 차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광대병원 소속 의사들은 이날 단 한 명도 연월차를 쓰지 않아 평일과 다름없이 진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북대병원은 소속 전문의 전공의 중 4명이 이날 연월차를 냈지만 집단 행동에 동참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간호조무사들의 연월차 사용도 평소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익산 지역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의 차량이 공매 처분됐습니다. 익산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의 차량 22대를 압류해 공매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압류 대상은 지방세를 100만 원 넘게 연체한 33명이며 공매를 통해 1,8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익산시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 141명의 재산 내역도 분석해 차량 압류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경기 전망이 부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가 도내 11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기 전망지수는 평균 79.7로 2달 만에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제조업이 84.3으로 1.5포인트가 떨어졌고 비제조업은 72.7로 2.9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이는 내수 부진과 인건비 상승 여파로 경기 전망 기대감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달 도내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가 오른 110.86을 기록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전기가스 수도가 22.4%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이어 농축수산물과 공업제품, 서비스 순입니다.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 신선식품지수는 5.3%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도내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 1월 5.5%가 상승한 이후 석 달째 상승폭이 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중고등학교에서 시험과 관련한 잘못으로 다시 시험을 치른 경우가 최근 1년 반 동안 108건에 이릅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문항 출제와 시험 범위, 고사 관리 오류 등의 이유로 중학교 20건, 고등학교 83건 등 모두 103건의 재시험을 치렀습니다. 올해에는 고등학교에서 5건의 재시험을 치렀고 지난해에는 한 고등학교에서만 4차례 재시험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사 특별 연수와 상담, 학교 평가 자문 등을 통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공사 대금을 부풀려 24억 원 상당의 부당 대출을 받은 15명이 적발됐습니다. 전주지검은 사기 혐의로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 운영자 A씨와 태양광 발전 사업자 B씨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태양광 발전소 공사 대금을 과다 책정해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해 24억 원 상당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사 금액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와 세금 계산서 등을 금융기관에 내는 방식으로 범행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마약 성분이 있어 재배가 금지된 양귀비를 몰래 기른 농민 2명이 경찰에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순창군과 부안군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70대와 60대는 각각 양귀비 50주와 200여 주를 텃밭에서 재배하다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돼 조사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민간요법에서 양귀비가 좋다고 해서 약재로 쓰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양귀비를 입수하고 종자를 취득한 경위 등에 대해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현준입니다. 익산시민대상 수상자 4명이 선정됐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산업대상에는 송호용 진흥설비 대표이사, 사회봉사대상에는 정진정 익산시 자율방범대 사무국장, 효행대상에는 팔봉동에 거주하는 최일애 씨, 친환경대상에는 김석태 자연보호중앙연맹 익산시 협의회장입니다. 올해는 문화체육대상과 농업대상, 교육대상에서 수상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익산시민대상은 지역 명예와 발전에 이바지한 시민을 찾아 수여하는 상으로 지난 199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익산에서 어린이날 기부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니오 익산공장은 지역 아동센터 아동들에게 전해달라며 과자 선물 세트 500박스를 익산시에 기탁했습니다. 또 익산시 행정동호회는 장애 아동을 돌보는 작은 천사 어린이집에 후원금 3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익산후원회와 여산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등은 수제 가구를 만드는 사각사각과 함께 400만 원 상당의 수납 가구를 만들어 대상자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어르신 750여 명을 초청해 제51회 어버이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는 아랑 고고장구 군산지 회팀의 공연을 시작으로 1부 기념식과 2부 어르신 큰 잔치로 나눠 3일 오전 월명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됐습니다. 기념식에서 효행자와 노인복지 기여자 등 10여 명에게 도지사 표창과 시장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또한 어르신 큰 잔치에서는 지역 가수 배지연 등이 출연해 행사의 흥을 돋우었습니다. KCN 금강방송 등 전국 케이블 TV 방송사가 지역 맛집 발굴 프로그램을 공동 제작해 방영합니다.
KCN 금강방송을 비롯해 서경방송과 JCN 울산중앙방송, KCTV 광주방송 등 4개 방송사는 맛있는 발굴 서울 금광이라는 지역 맛집 발굴 프로그램을 오는 4일 오후 5시부터 첫 방송을 합니다. 지역 밀착성을 높이고 상생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현지인이 추천하는 지역 맛집을 발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KCN 금강방송 등 전국 케이블 TV 방송사는 지역 교류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공동 제작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체육회 임원진에 익산 출신 2명이 선임됐습니다. 도체육회에 따르면 조장희 익산시 체육회장과 임미경 익산병원 행정처장이 도체육회 부회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임원진은 체육계와 경제계, 교육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부회장 9명, 이사 41명, 감사 3명 등 모두 53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익산시의회가 오늘 어양공원에서 다이로운 밥차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최종호 의장을 포함한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까지 3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의원들은 직접 음식을 식판에 담아 공원을 찾은 시민들에게 전달했으며 같이 담소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익산시의회는 지역사랑을 실천하고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성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버이날을 기념해 100세 이상 어르신과 저소득 홀몸 어르신 9명에게 사랑의 카네이션과 80만 원 상당의 선물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숲해온 어린이집 어린이와 지도교사가 행사에 함께 참여해 어르신에게 안마와 큰절 올리기 등 시간도 가졌습니다. 익산시 5개 읍면동에서 5월 가족의 달을 맞아 오삼면을 비롯한 5개 읍면동이 아동센터나 경로당을 방문해 아이돌봄 봉사활동을 하고 카네이션 등을 전달하는 이웃사랑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의 날씨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11도에서 23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군산은 21도까지 오르고 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익산도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1m에서 4m로 높게 이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